안녕하세요, 리렌모터스 한만영 과장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은 최근에 제가 진행했던 제네시스 GV80 차량의 렌트 후기입니다.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새롭게 발주를 넣는다고 하면은 1년 이상은 기다려야 될 정도로 굉장히 귀한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과장이 한 달 만에 인도를 해드리고 왔습니다. 요번에 진행한 것도 역시 다사다난하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차량 진행에서도 좀 걸리적거리는 게 많았었고, 기존에 타시던 렌트 차량에 이제 승계까지 요청을 하셔가지고 모두 제가 직접 해결을 하고 왔습니다. 젊은 능력자 한 과장의 출고 스토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최초 문의는 이제 3월 11일 금요일 점심시간이었어요. 전화를 처음에 주셨는데 조금 화가 나 있는 목소리로 중형에서 준대형 SUV를 이제 하려고 한다고 차종을 추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평소라면은 이제 그냥 바로 추천을 해드렸을 것 같은데, 갑자기 첫 전화인데도 화가 나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타업체를 통해서 처음에 이제 여러 견적도 받아보셨고, 그리고 렌트 차량까지 좀 승계 좀 넘겨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심사부결, 재고 소진, 약간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걸 못 넘었나 봐요. 그리고 한 달 반 정도 딜레이가 됐다가 저한테 연락을 주신 겁니다. 심지어 렌트 이제 승계를 맡겼던 건 수수료랑 지원금 포함해갖고 200만 원 정도의 손실까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저한테 문의를 주신 거고, 처음에 보셨던 차량은 이제 아우디 Q7이랑 GV80 두 가지를 같이 보시는 상황에서 Q7으로 진행을 한번 했다가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저한테 꼭 아우디가 아니어도 되니까 여러 차종 좀 알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한 과장한테 주어진 미션이었는데요. 여러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처음에는 당연히 벤츠, BMW 차를 말씀드렸더니 많이 타보기도 했고 이젠 좀 내키지 않는다고 다른 것도 좀 추천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포드, 랜드로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그나마 익스플로러에 관심을 가지셨고, 전화로 간단한 설명과 함께 견적 내용을 전달받아서 산출을 해드렸습니다. 2번, 자녀가 이제 3명이다 보니까 6인승 이상으로만 보고 계셨는데요. 요것도 다 맞춰놨으니까 필요하신 서비스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처음 통화했을 때는 Q7을 기준으로 뭐 사이드 스텝부터 머드가드까지 필요한 게 꽤 많으셨는데, 이것도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재차 여쭤본 거고, 저보다는 이제 현직 딜러분이 조금 더 차량에 있어서는 전문가다 보니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은 연결을 도와드린다고 했었습니다. 익스플로러는 반응이 꽤 괜찮았는데 GV80도 한번 알아봐 달라고 하셔가지고 상세 트림을 한 번 더 여쭤봤고, 곧바로 모든 렌트사에 이제 재고 현황을 확인을 했지만 아쉽게도 즉시 출고가 가능한 차량이 안 보였어요. 3번, 국산차는 이제 뭐 차량가에 따라서 월 렌트료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원하시는 사양의 차량을 기준으로 간단하게 금액을 먼저 받으렸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리스트를 새로 받아서 확인해드리기로 했는데 실버 색상으로 갑자기 한 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안내를 해드렸고요. 또 이제 견적을 산출하고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익스플로러에 대한 관심이 아직도 있으셔가지고 궁금하신 점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드렸죠. GV80 견적이 뭔가 이상해가지고 여쭤봤더니 제가 드렸던 재고가 알고 보니까 판넬 부분에 수리 내역이 있었어요. 완전히 고치긴 했지만 어쨌든 이력이 남아있으니까 대표님께 안내를 해드렸고, 이에 따라서 할인이 조금 나오긴 했는데 사실 신차를 사는 입장에서 고친 내용이 있다고 해서 할인을 받는다는 게 조금 유쾌한 경우는 아니잖아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따로 이제 캐피탈에 요청을 해놨고, 4번, 익스플로러 관련 이제 워런티를 안내를 드리고 본격적으로 GV80이랑 비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펜다 쪽 이제 판넬에 덴트 수리 내역을 제가 확인을 했고, 완전 정상화가 됐지만 그리고 추가 할인이 나왔지만 괜찮다고 판단을 해도 일단 옵션이 또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륜이라서 패스하기로 했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6인승 파노라마 선루프 4륜 3.5 드림, 요렇게 해서 옵션을 최대한 많이 넣은 차량으로 희망을 하셨습니다. 5번, 오후부터 이제 그날 하루는 거의 이 고객님이랑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그냥 제가 신경을 모두 쏟았어요. 계속 찾다 보니까 재고가 또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요번에 올려드린 거는 딱 니즈에 맞는 차량으로 제가 좀 자신감이 있었는데, 견적을 이제 산출을 해서 올려드리니까 또 익스플로러를 할지 이걸 할지 조금 결정을 못 하신 상황이었습니다. 6번, 통화를 한 번 더 이제 드리면서 저한테 물어보신 게, 저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저라면 그냥 GV80을 할 것 같다 라고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이걸로 진행을 해달라고 하셨고요. 일요일부터 이제 전화를 주셔가지고 저한테 뭐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뭐뭐 있는지 저희가 미리 준비해갖고 보내주겠다고 저보다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상황을 들어보니까 조금 또 난감한 게 있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사업자는 있는데 면허증이 없었어요. 심지어 그 사업자의 소득 자료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한번 타업체에서 심사를 봤을 때 이게 가장 문제가 됐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이제 당장 부모님께서는 연세가 조금 많으셔서 어렵고, 친누나가 이제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이걸로도 가능하냐고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이런 스토리들을 딱 들어보니까 이제
한과장 머릿속에 바로 타업체에서 심사를 받던 그 그림들이 그려졌는데, 수입 차량은 이제 렌트를 받아주는 캐피탈이 몇 군데 없습니다.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도 면허 보증에 대한 범위를 친누나까지 넣을 수 있는 캐피탈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곳에서 심사 기준에 이제 좀 100%는 아니지만 그동안의 데이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깨고 있던 한과장이 소득과 신용을 고려했을 때 여기는 무조건 조건부로 2, 30은 나오겠구나 라고 판단이 됐었어요. 실제로 물어보니까 30% 조건부 승인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면허가 없는 상태이신데 차량은 그럼 누가 타실 거냐, 왜냐면 이런 것들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미리 확인을 했는데, 가정용 차량으로 이제 친누나 매형이 타실 거고 본인도 면허증을 따면은 이용할 예정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두 번째 미션이에요. 너무 뭐 쉬운 거라서 뭐 미션이라 할 것도 없긴 한데, 친누나 면허 보증권으로 초기 비용 없이 9천만 원대의 차량을 승인 받아오는 거, 요게 제 미션이었습니다. 몇 가지 렌트사가 머릿속에 떠오르긴 했는데 마침 제가 안내드렸던 차량을 재고로서 가지고 있는 렌트사가 있었어요. 월요일에 곧바로 심사 접수를 했고 결과는 당연히 승인을 받았죠. 문제가 재고가 갑자기 빠져나가고 갑자기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심사는 봤는데 재고가 없어졌어요. 이런 암울한 상황이 되니까 이제 전화로 심사 결과랑 재고 상황을 다시 설명을 드렸고, 이때 바로 했으면 사실상 일주일 만에 인도를 해드린 건데 안타깝게도 조금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심사까지 결과를 받았고 차량도 어느 정도 픽스가 돼서 기다리면 되는 상황에 세 번째 미션을 받았죠. 기존 차량인 카니발 렌트 승계입니다. 이것도 제가 본격적으로 알아봤는데 대행업체에다 맡기면 대부분 승계 수수료 외에 판매 수수료, 지원금까지 승계 견적이 한 200에서 28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고객님 입장에선 손실이죠. 그냥 100% 손실이에요. 요 수수료는 당연히 인정을 하겠는데 왜 월 렌트료도 괜찮고 차량 상태도 이제 면식이나 약정거리에 비해서 너무 좋은 상태인데 왜 지원금을 줘야 되냐, 저번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난 이게 너무 싫다, 지원금은 안 주고 싶다라고 너무 단호하게 말씀을 하셔서 그냥 한과장이 뭐 직접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딱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대표님, 이거 제가 직접 광고하고 절차 모두 끝낼 테니까 그냥 한번 믿고 기다려보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대표님께서 처음엔 떨떠름했죠. 승계 수수료까지는 이제 뭐 인정하니까 다른 것들은 부담 안 되게 해달라, 당연히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최대한 빨리 팔아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승계자를 구할 수 있는 커뮤니티, SNS, 카페 전부 다 이제 막 글을 하나씩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요일이 됐고, 이번에는 신차 출고가 아닌 법인 차량에 관련해서 뭐 저한테 궁금한 게 있다고 전화를 주셨는데, 그동안 많은 법인을 상대했고 그쪽 금융에 대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긴 개인정보가 많아서 모자이크를 해놨어요. 7번, 수요일부터 발빠르게 보이는 재고들을 이제 모두 캡처해서 안내를 드렸는데 뭔가 어딘가 하나씩 모자랐어요. 옵션이 한 개씩 빠져있고 막 그래가지고 진전은 없었고, 반대로 이제 승계 문의가 너무 많이 와갖고 제가 이제 신차 일을 못 볼 정도로 많이 온 거예요. 요것도 제가 밤낮으로 계속 승계 상담을 하고 이것저것 해결해드리고 하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목요일까지도 신차는 계속해서 재고는 지독하게 안 나오지 승계 상담은 계속 들어오지,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긴 한데 신차가 유사한 차량들이 조금씩 나오니까 너무 얄밉고 속상하더라고요. 8번, 딱 일주일이 지난 금요일에 좋은 차량들이 이제 갑자기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다 캡처해갖고 바로바로 카톡에 올리면서 이제 전화로 지금 딱 맞는 게 있는데 요거 서두르지 않으면 빠질 수도 있다, 안 바쁘시면은 이거 먼저 해결을 해주시다 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곧바로 골라주셔서 선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즉시 출고는 아니었지만 그나마 예시일이 당시 기준으로 3월 말로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대표님께서는 이제 필요한 작업과 궁금하신 점을 한 번에 정리해갖고 보내주셨는데요. 9번, 요런 일은 또 이제 똑 부러지는 한과장 바로바로 깔끔하게 똑같이 정리해갖고 피드백을 드렸고, 워런티 내용이랑 뭐 차량에 궁금하신 뭐 차량 부분 요런 것까지 사진으로 첨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뭐 한과장이 드리는 서비스들인데, 스포츠 페달, 그리고 순정형 사이드 스텝, 고급 썬팅, 블랙박스, 고무 매트, PPF, 유리막 지원까지 전부 다 약속을 드렸고 추가로 탁송료까지 제가 냈어요. 스포츠 페달이 뭐냐고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기본 순정 페달에서 스포츠용 페달로 이제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큰 시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단순 교체 작업이기 때문에 만기 반납 시에도 크게 문제는 안 되고, 요것도 제가 제휴되어 있는 샵에다가 미리 얘기를 해갖고 작업을 모두 진행을 하기로 했었고, 2열과 3열의 이제 좀 시트 폴딩 기능에 대해서 GV80은 이제 터치식으로 누르면은 알아서 한 짝씩 2열 왼쪽 오른쪽, 3열 왼쪽 오른쪽이 폴딩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통화로 너무 자세히 알려드렸는지 회사 직원이 타고 있는 K5 워런티까지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것도 대신 알아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며칠 뒤에 이제 스포츠 페달 디자인에 대해서 한 번 더 카톡으로 사진 드리면서
돌리면서 확인을 했고, 고무 매트와 코일 매트를 헷갈리신 건 아닌지 한 번 더 정확히 체크를 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11번. 일주일 뒤에 차량이 이제 나온다는 소식이 들려서 썬팅샵으로 매트를 주문하기 위해 한 번 더 디자인을 체크를 했고요. 견적을 또 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꼼꼼하게 옵션까지 전부 넣어서 산출을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12번. 차량 사량에 대해서 한 번 더 여기 보시면 올려놨고, 31일 목요일에 이제 전자약정을 통해서 자금 집행을 모두 마무리했는데요. 원래 빌트인 캠 패키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는 안 넣으려고 하셨는데, 혹시나 모른다고 블랙박스까지 넣어달라고 하셔서 제가 요것도 사비로 추가 시동공을 예약을 했습니다. 여기서 아쉽게도 또 문제가 조금 생겼는데, 출고 처리가 돼서 금요일 혹은 월요일쯤에 집화장으로 들어갈 예정이었어요. 집화장을 거쳐서 고객님께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전화해가지고 이게 딜레이가 돼서 수요일에 입고가 될 예정이고, 목요일에 등록을 하며 실제 출고는 금요일에 썬팅샵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라고 안내를 드렸어요. 대표님께서는 이제 난 사실 당장 금요일에 차를 써야 된다, 썬팅은 사실상 바르는 시간 마르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고민을 하다가 금요일에 출고를 하면 안 되겠다, 목요일 등록하자마자 차를 가지고 와야겠다 생각을 해서 탁송기사님을 직접 섭외를 해가지고 집화장으로 보냈습니다. 목요일 등록과 동시에 차 좀 빼달라고. 결국엔 차를 빼와서 목요일날 썬팅 시공을 했고, 썬팅 사장님이 조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양해를 구해가지고 도착하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해달라고 했어요. 차 잘 팔면 이런 것도 해주시더라고요. 13번. 월요일이 됐는데 오전에 이제 링크를 하나 주시더니 전화로 링크 확인하고 연락 달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걸 면밀히 한번 살펴봤더니 옛날 자동차더라고요. 전화를 드렸는데 다른 모르는 사람이 2년 전에 등록했던 렌트 차량인데, 지금 대표님이 진행하시는 차량이랑 월납임료가 꽤 많이 차이가 나서 의문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K5 동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건데, 보통 달마다 금리가 변경이 되고, 심지어 최근 1년 동안은 계속 오르기만 했어요. 금리가 기본적으로 20년도, 21년도는 한국은행에서 정한 기준금리가 0.5%였습니다. 근데 21년 8월부터 0.25%씩 상승을 했고, 결과적으로 22년 2월 기준으로 1.25%까지 올랐습니다. 당연히 옛날 차랑 비교하면 비쌀 수밖에 없죠. 캐피탈들도 한국은행에서 정한 이 기준금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해마다 또는 월마다 금액이 변동되는 건 당연한 현상이고, 보여주신 차량보다 대표님께서 이번에 진행하는 차량이 1000만 원가량 비싸기 때문에 금리의 그 퍼센테이지도 그렇지만 실질적인 이자 가격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만큼의 금액 차이가 있는 거다. 그리고 저 당시만 해도 할인을 이제 받는 특판 진행, 요것도 옛날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출고를 받는다고 해도 지금처럼 1년을 걸리는 게 아니고 두세 달이면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특판으로 진행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또한 뭐 중간에 이제 차량가가 높다 보니까 렌트 보험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2년 전에 진행했던 차량과 지금 비교하기에는 차이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카니발 진행 상황을 물어보셨는데, 이게 또 아쉬운 게 앞전에 심사를 받던 두 분이 모두 부결을 받고 세 번째 심사자 역시 부결이 나오면서 딜레이가 계속 되고 있었어요. 14번. 목요일 아침부터 스케줄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었는데, 어떤 카페 회원님이 이제 관심을 갖고 보셔가지고 차량 옵션과 작업 내용들을 확실하게 체크를 해서 안내드리고 다시 심사를 받습니다. 면허 보증건으로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실운전자를 추가 운전자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절차에 필요한 정보와 서류들을 모두 취합해갖고 안내를 드렸고 캐피탈로 접수를 해드렸어요. 15번. 차량에 문제가 없는지 직접 제가 방문을 해가지고 등록증 사진이랑 함께 전체적인 검수를 한 번 더 했고, 최종 탁송 스케줄까지 잡아놨습니다. 4월 8일 출고날 오전 11시 반쯤 이제 대표님을 뵙고 차량을 인도해드렸는데, 고무 매트를 제가 주문을 했던 게 사이즈가 잘못 왔더라고요. 거기서 뭐 매트 업체 잘못이니까 뭐 저한테 뭐라고 말씀은 안 하셨는데 좀 부끄러웠습니다. 심지어 이거 제가 진짜 비싼 걸로 샀거든요. 출고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나서 이제 매트까지 모두 수거를 해서 반품을 올렸고, 다음 주에 새 매트 받으실 거니까 참아달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죄송스러워가지고 이제 뭐 주차번호판, 키케이스, 키링 모두 주문을 추가로 넣어가지고 대표님께 선물을 드렸고, 마무리는 이제 카니발 처리만 남은 상황이었어요. 16번. 인도 확인 전화까지 이제 모두 마무리를 했고, 신차 출고 후기는 이제 끝이 났고요. 썬팅 보증서, 아파트 주차장 등록용으로 렌트 계약서까지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스포츠 페달이 또 말썽을 부려가지고 근처에서 샵에다가 협조 요청을 해서 AS 받을 수 있게 미리 연락을 해놨고, 요번 주 중에 이제 못 받은 용품들 모두 도착 예정일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카니발도 이제 뭐 승계 절차가 모두 끝나갖고 떠나 보냈는데, 결국에는 처음에 200에서 280만원 손실 요금이 제가 직접 한 결과 세차 지원비 그리고 4월 렌트료 일부 부담으로 해서 10만원 정도로 지출이 마무리됐습니다. 200만원 나갈 뻔한 거 15만원, 10만원으로 줄인 거면은 뭐 나름 요거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하고요. 자, 이제 모든 절차의 결과물 짜잔. 많이 봤던 차량인데 이게 볼 때마다 이쁜 것 같습니다. 승계에 대한 뭐 이야기가 많았지만 정확하게 짚어보면은 한 과장은 리렌에 소속되어 국산차, 수입차, 리스 렌트를 전문적으로 상담드리는 영업사원입니다. 그냥 막 소처럼 뭐 시키는 일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제 고객님을 위해서 이번에도 했던 거고, 신차 진행 과정 중에 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기 때문에 승계도 직접 시도를 했던 거예요. 한순간에 이제 비즈니스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의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순간순간 이제 성심성의껏 모두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